반갑습니다. 수학의 정 서현우입니다. 자, 이제 16단원, 17단원이 남았죠. 16단원하고 17단원이 진짜 의미 있는 단원이에요. 우선은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주면은 16, 17단원에서 배우는 이제 복소평면, 오늘 복소평면 시작할 텐데 복소평면, 그 다음에 복소평면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뀌어서 이제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연산들을 하는 그런 새로운 체계가 예전에 한 20년쯤 전에 교육과정에 있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는 빠졌는데 쌤이 이제 관심이 우리나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교육과정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한 4, 5년마다 교육과정이 한 번씩 바뀌는데 또 뭐 가까운 나라인 뭐 일본이나 중국, 그 다음에 또 뭐 유럽, 그 다음에 뭐 미국 이런 데서는 또 우리나라 교육과정 체계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뭐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이 복소평면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고 우리도 원래는 배웠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학 교육학에 있어서 히스토리가 달라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간소화되는 추세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빠졌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소평면은 뭐 뺄래야 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행렬, 그 다음 배웠던 뭐 변환, 그 다음 배웠던 벡터, 요게 지금부터 얘기할 복소평면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행렬이나 그 다음에 뭐 행렬도 좌표를 통해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벡터도 좌표를 통해 표현할 수 있었고, 변환도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들을 움직였었는데, 이건 전부 다 실수를 가지고 다뤘던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복소수까지 확장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 어떤 수라고 하는 것을 가장 넓은 범위로 배우는 게 복소수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 복소수 안에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순허수라고 부르나요? 그냥 잠깐만요. 순허수가 아니지. 미안해요. 허수라고 허수라고 있고, 이 허수 안에 이제 이게 A 더하기 BI라고 표현돼서 A가 0인 뭐 BI만 있는 허수가 있고, 뭐 같이 있는 허수가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B가 0이 아니었을 때. 그래서 복소수를 실수하고 허수로 나눴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에 집중을 해왔단 말이야. 사실 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 배웠어. 고1 수학에서. 기억납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복소수를 본 적이 없지. 그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다항함수. 그 다음 뭐 도형. 도형의 길이나 넓이가 복소수인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허수인 게 안 나오다가, 복소수인 게 아니라 제가 말 정정할게요. 실수인 걸 다루다가 허수인 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 실수도 복소수이기 때문에 복소수인 건 당연히 보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허수를 쭉 안 다루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허수가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수인데, 그러면 함수나 그래프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이해가 돼. 왜? 우리가 배우는 함수나 그래프가 전부 다 실수축에서 다루거든요. 이게 XY라고 하면은 이걸 어떤 점을 갖다 x, y라고 이렇게 함수나 어떤 좌표면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전부 다 실수란 말이야. 실수 집합이 있는 원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표현을 했을 때는 전부 다 실수인 점들만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복소수를 좌표면에 표현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게 유용한 상황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수학으로 가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2차 방정식만 풀어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같은 2차 방정식만 풀어도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이 실수가 아니라 허수로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을 좌표 평면상에서 옮겼던 사례들은 되게 많거든. 그지? 뭐 이걸 뭐 그래프로 옮겨가지고 그래프의 교점을 통해서 방정식의 근을 유추하는. 근데 그런 동일한 유사한 논리를 복소수나 허수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걸 또 뭐 허수를 여기다가 점을 찍을 수가 없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복소평면을 도입을 하면은 허수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게 이렇습니다. 복소평면을 사용하면은 실수에 사용했던 수많은 논리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실수 체계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나올 수 없었던 어떤 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이론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배웠던 뭐 벡터나 행렬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 복소수와 관련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복소평면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사례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고등과정의 확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너무 현학적으로 선생님이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시험을 위한 그런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체적으로 복소평면을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 배우게 될 거고, 현재 교육과정의 뭐 고급 수학, 뭐 수학 3라고 부르는 고급 수학에는 이 복소평면이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해요. 우리가 복소수를 보통 G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A 더하기 BI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전부 다 실수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수가 있어요. 수가 뭐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건 뭐냐면 실수 하나를 수직선상에 표현한 거야. 뭐 3,5 이런 게 아니라 3이라는 숫자, 어떤 뭐 P를 3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예.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수직선에 표현하면 이렇게 실수축이 있는 수직선상에 3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이 A 더하기 BI를 역시 점을 찍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복소평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도입합니다. 여기를 영어로 이제 리얼 넘버가 실수잖아요. 실수축.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를 허수축, 이미지널 넘버가 허수기 때문에 허수축. 그래서 여기 있는 실수부와 허수부 앞에 붙어 있는 숫자 보이나요? 이 숫자를 여기다가 A, B라고 해서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복소수 Z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소 Z인 거지. 복소 Z인 겁니다. 이 복소 Z와 좌표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이 1대1로 대응됩니다. 이게 3 더하기 2i, 이거 3,2인 겁니다. 10-5i, 10,-5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 복소수 하나가 이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질문. 이런 행위를 왜 합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 이런 행위를 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수 y는 2x라고 하는 이런 1차 함수 직선 있잖아.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서 x축과 y축을 통해 표현하게 되면 이런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y는 2x고 이것도 y는 2x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왜 표현합니까?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근데 그냥 이런 점에서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더 강점이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뭐 대소관계가 판정이 쉽다라든지 교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든지 어떤 대략적인 형태가 눈에 들어, 이런 식들은 특히 식이 복잡해지면은 이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치? 근데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은 하는 경우들이 많고, 원 같은 경우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 하는 원이 있어요. 동그라미 그려놓으면 아, 원이구나.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식으로 쓰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있지. 보통 연산을 할 때. 근데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편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평면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복소수도 하나의 수입니다. 고등과정에 다루는 하나의 수인데 그 수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유리한 점들이 있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수학을 깊게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 복소평면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잠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하진 않네요. 리만 가설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리만 가설. 수학의 뭐 7대 난제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소수의 비밀이 있다고 많은 수학자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리만 가설. 그 리만 가설에 뭐 소수의 비밀이 있고 자연계의 섭리가 숨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리만 가설에서 이제 막 보면은 뭐에 제타 함수가 나오고 뭐 어쩌고 뭐 2분의 1이 뭐 어쩌고 뭐 되고 뭐 이런 것이 자명하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막 있어요. 그 리만 가설에. 근데 그 리만 가설에서 다루는 모든 기본 전제가 바로
복소평면 안에서 무언가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과정에서 복소평면을 모르면은 리만가설이 무슨 말인지 한글로는 아는데 실제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예시를 들면은 많긴 한데 아직 지금 복소평면이 뭔지도 와닿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예시를 들면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오늘은 좀 개론적인 시간이라서 복소수를 복소평면에 옮기는 연습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관해서 간단한 연산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교재, 정석 교재에 있는 걸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A 더하기 BI가 어떤 복소수, 그러니까 복소수를 이걸 A, B라고 한 거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X, Y에서의 이 A, B랑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냥 이건 이런 거잖아요. X도 실수, Y도 실수. 그래서 이 X, Y를 갖다가 실수축을 두 개 붙여갖고 넣은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여기는 실수, 여기는 허수축에 해당하는 내용의 앞에 숫자만 따는 거니까 물론 A, B가 실수인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R 제곱이라고 부르는 좌표 평면화의 의미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수직선하고 똑같아요. 수직선 3. 근데 이거는 실수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실수부랑 허수부가 다 있기 때문에 숫자 하나인 G값이긴 하지만 이걸 좌평면상에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지. 내가 만약에 수학을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새로운 수를 발견했어. A, 실수야. BI, 허수야. 그 다음에 뭐 CJ라고 하는 저기 저 세상에 있는 어떤 수체계 하나를 발견을 했어. 실수도 아니고 허수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자체를 하나의 어떤 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간좌표계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X축, Y축, Z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더 어려운가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우리가 16, 17단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수 하나, 복소수 G 하나의 값을 좌표 평면을 표현하는데 얘랑 얘는 1대1로 대응이 되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 복소수를 갖다가 이제 나타낸 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건 마치 수직선상에서 어떤 실수 하나를 갖다가 P3, 3,0 아니에요? 3이라고 하는 실수축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위에 있는 점이 P구나. 이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복소수의 값을 복소수를 갖는 한 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P를 갖다가 A, B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연산들을 해볼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수체계, 벡터 이런 새로운 연산책에 등장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벡터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일단 벡터를 정의를 했어요. 벡터가 크기하고 방향을 가는 양이기 때문에 크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벡터들을 연산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내적도 하고 외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각각의 크기 그리고 덧셈, 뺄셈, 실수배 그 다음에 뭐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복소평면 체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복소수의 크기라고 부르는 복소수의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벡터의 크기랑 유사한 복소수의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절대값 G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값 G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복소수에서는 따로 정의를 안 했었잖아요. 그냥 A 더하기 BI가 무슨 절대값이 있나?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맞아. 봐봐. 여러분들 절대값 3이고요. 이게 절대값 마이너스 3하고 똑같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절대값 처음 배울 때 절대값의 정의를 뭐라고 배웠냐면은 수직선상에서 원점이 있을 때 그 점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3이 있으면 절대값 3은 원점과 3 사이 거리고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원점과 마이너스 3 사이의 요 거리인 겁니다. 둘 다 거리가 3인 거지. 자, 그러면 복소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그렇습니다. 복소수의 절대값은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 A, B 그러니까 G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원점으로부터 복소 평면상에서 이 원점까지의 거리 이걸 절대값 G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럼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실수책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확장을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어렵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g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g가 있고 g 바가 있어. 켤레 복소수. 기억납니까? 그럼 이 g가 뭐냐면은 a 더하기 bi거든. g 바가 뭐냐면은 a 마이너스 bi거든. 켤레 복소수거든. 그래서 허수부의 부호만 바뀌는 건데 이 g나 gi가 보면은 이거를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g 바에 해당하는 게 서로 똑같습니다. 왜냐? 이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이거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b의 제곱은 플러스 b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켤레복소수를 좌표 평면상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것도 재밌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이 체계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 a 더하기 bi 그러니까 이게 g입니다. g. 이 점이. 그러면 g 바가 뭐냐면요. 당연히 a, 마이너스 b야. a, 마이너스 b입니다. 허수부가 마이너스 bi니까. 그러면 얘랑 얘는 y 성분의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g하고 g 반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근해 공식으로 배웠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뿔마 루트 몇 i 했을 때 그 켤레 복소수에 해당하는 것의 의미가 기하학적으로는 x축, 다시 말하면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임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g랑 g 바를 곱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 곱한 거니까 이게 합과 차이 곱이므로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또 뭡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똑같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절대값 g의 제곱이나 절대값 g 바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값 g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g, 절대값 g이고 저게 g하고 g 바니까 약분해서 g는 g 바,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된 표현인 거야. 실수 체계의 연산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요. 당연히 g랑 절대값 g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실수해서 어차피 a의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의미인 거지. 실제로도 당연히 복소수 이제 극형식 같은 거 배우다 보면은 절대값 g 곱하기 절대값 g를 하면은 이게 절대값 g의 제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함부로 실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그냥 오늘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간단하게 복소 평면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복소수를 표현했을 때 의미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7단원 공부하다 보면 원 같은 걸 단위원을 자를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소수의 크기를 보통 이제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 절대값의 의미가 원점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복소수가 마치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처럼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켤레 복소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저러저러한 성질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복소 평면 자체가 끝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 배워야 되겠니? 다음 시간에? 당연하죠. 합, 차, 실수배, 곱, 나눗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복소 평면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